쭉 해볼게요. 이제 직선인데 직선이 이 점을 지나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30도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x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30도라고 했으니까 얘가 30도란 얘기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기울기를 어쨌든 알아야 이 직선을 구할 수가 있잖아. 그럴 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수의 발 내린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가 자연스럽게 60도 되겠죠. 그러면은 기울기라는 게 결국에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우리가 이거분의 이게 이제 기울기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30도, 60도, 90도면은 특수각이잖아요. 그래서 길이비가 1대 2대 루트 3이다 라는 거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러면은 기울기라는 게 결국에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울기를 구했으니까 기울기를 알면은 직선 위에 한 점도 알고, 그러니까 이제 기울기가 결국에 유리하면은 3분의 루트 3이다 라는 게 되는 건데, 얘 정리해 보면은 ay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될 거고, y로 정리했을 때 마이너스 a분의 1 x에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기울기를 우리가 3분의 루트 3이다 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a분의 1이 결국에 3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럼 이제 a 값 구할 수 있으니까 a 값 계산해 보면은 a가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될 것이고, 계산을 한 다음에 그럼 이제 b만 구하면 되는데 b라는 거를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 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a 대입해 보면은 3분의 루트 3 x에다가 a에 마이너스 루트 3 들어가는 거니까 루트 3분의 b다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얘가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해서 b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 대입해보면 x에다가 1 대입할 거니까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거니까 넘겨서 b를 구해주면 되겠죠. 안 어렵죠? 결국에 이제 각이 30도다 라는 거 이용해서 이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다 해서 기울기를 3분의 루트 3으로 구할 수 있다 라는 것만 알아두면 풀 수 있어. x는 2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줄 수 있겠죠. 얘 이제 x는 2 될 거고, y는 마이너스 1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거란 말이야. 얘를 2등분한다고 했으니까 각 자체가 직선이 얘를 2등분하려면 어쨌든 이 점을 지나야겠죠. 이 점을 지나면서 얘가 지금 결국에 x축이고 y축이니까 사실상 직각이란 말이야. 얘를 2등분한다고 했으니까 결국에 45도, 45도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가 45도일 거고, 똑같이 내려보면은 여기도 45도겠지? 그러면은 1대 1대 루트 2니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1분의 1이 되겠죠. 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얘 기울기가 1분의 1이니까 x 될 것이고, 이 점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2, 마이너스를 지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다 2랑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직선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직선을 이제 L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L이라 하는데, 이 L이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여기 부분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여기 부분 구하려면은 결국에 여기 X절편이랑 Y절편 구해주면 될 것이고, 직선을 우리가 Y는 X-3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 길이가 3 될 것이고 이 길이가 3 되겠죠. 그래서 이제 넓이는 3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해서 2분의 9다 라는 거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A랑 B좌표만 알려주고 C랑 D좌표를 안 알려줬단 말이야. 그럼 일단 얘네 둘을 이용해서 C랑 D좌표를 구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좀 더 쉽게 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일단 만약에 C에서 Y축에 수렴을 내리고
D에서 X축에 수렴을 내린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여기서 이 삼각형 OAB 잘 보시면은 OAB랑 이 CB하고 여기 점 이 삼각형이랑 둘이 합동이거든요. 왜 합동이냐면 여기 각 만약에 동그라미를 하고 여기 각을 X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동그라미 더하기 X가 90도인 거 알죠? 그쵸? 그러고 이제 정사각형이니까 여기가 직각일 것이고 그러면 동그라미 더하기 X가 90이니까 여기가 똑같이 X가 될 거란 말이야. 그쵸? 여기 이제 당연히 동그라미 더하기 X가 90도니까 여기가 이제 동그라미가 될 텐데 그러면은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합동인 거죠. 그럼 이제 얘네 길이 다 구해보면은 여기 길이가 3이었으니까 똑같이 여기 길이도 3이 될 것이고 여기 길이도 여기랑 똑같으니까 여기 길이가 2가 된다는 걸 구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쪽이랑 이쪽도 합동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 길이가 2고 여기 길이가 3이 된다 라는 걸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C라는 좌표 먼저 보면은 C는 결국에 0,2라는 점에서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갔고 Y축으로 3만큼 간 거죠. 그러면은 C의 X좌표는 0에서 2만큼 빼진 거니까 마이너스 2에서 3만큼 올라간 거니까 2,5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똑같이 D는 여기에서 2만큼 빠졌고 3만큼 올라간 거니까 마이너스 3에서 2만큼 빠졌으면은 마이너스 5에 0에서 3만큼 올라갔으니까 마이너스 5,3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CD를 구했으니까 우리가 직선 CD를 물어봤는데 두 점을 아니까 이제 직선 CD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울기 먼저 구해보면은 두 점 아니까 기울기를 x의 차이분의 y의 차이라고 구할 수가 있고 위에서 아래를 뺀다고 생각을 할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5를 뺀 것분에 5에서 3을 뺀 게 기울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밑에 거 계산하면 3이고 위에 거 계산하면 2니까 기울기가 이제 3분의 2다 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기울기 3분의 2인 거 알고 두 점 중에 한 점 대입하면은 이제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을 텐데 기울기가 3분의 2고 이 점을 대입하든 상관이 없고 위에 거를 대입할게요. C를 대입하면 x 플러스 2에 더하기 5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직선 방정식 구했으니까 x절편 구할 수 있고 y절편 구할 수 있으니까 둘의 합 구해주면 되겠죠. C가 5,1 이제 A, B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X축 위에 점 P라고 했으니까 P가 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다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AP랑 BP의 차이가 최대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얘를 만약에 삼각형이 그려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삼각형이 그려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그려질 텐데 뭐가 빗변일지를 어쨌든 모르잖아. P가 움직이는 점이니까 얘가 빗변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P가 좀 멀어지면 다른 길이가 이제 빗변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A, B가 빗변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은 삼각형의 성질 중에서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무조건 빗변보다 더 길죠. 그러면은 만약에 A, B가 빗변이라고 하면은 AP랑 BP를 더한 게 AB보다 무조건 길 거란 말이야. 똑같이 만약에 P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로 갔어. 그러면 이제 AB보다 다른 길이가 더 길어지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삼각형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AP가 이제 빗변이 될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때는 AP가 빗변이니까 BP랑 AB를 더한 게 AP보다 무조건 커지겠죠. 그렇죠? 만약에 P가 더 이쪽으로 가가지고 BP가 빗변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똑같이 AP랑
더한 게 BP보다 커질 텐데 어쨌든 삼각형이 어떻게 그려지냐에 따라서 AB가 빗변이 될 수도 AP가 빗변이 될 수도 BP가 빗변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때 봤으면 그럴 때 이제 AP-BP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얘를 이쪽으로 넘겨보면은 AP 얘는 이제 맨 위에 거는 이제 어떻게 해도 둘이 더하기니까 AP-BP 안 나오지. 얘 일단 무시하고 나머지 두 개를 먼저 보면은 얘 여기서 AP-BP 보려면은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AB가 AP-BP다 이런 식으로 될 거고 똑같이 이쪽도 AP-BP를 만들어 주려고 봤을 때 지금 BP가 무조건 AP보다 클 때니까 AP를 넘겨주면 될 텐데 그때도 AB가 BP-AP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일단 얘네 둘 봤을 때 절대값이니까 얘는 이제 얘가 양수일 때 생각을 하는 거죠. 무조건 얘네 값이 AB보다 작지. 얘는 당연히 AB가 빗변일 때니까 BP랑 AP의 차이가 당연히 AB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 되죠? 그러면은 결국에 삼각형이 그려졌을 때는 무조건 AP-BP라는 값이 AB보다 작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삼각형이 안 그려지려면은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죠. 이런 식으로 AB의 연장선 위에 여기에 P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때는 AP-BP라는 게 얘를 절대값을 씌웠을 때 여기에서 여기 전체를 빼는 거니까 당연히 AB의 길이가 되겠죠. 이때는 이제 AB의 길이가 될 거란 말이야. 삼각형이 그려질 때는 무조건 이 값이 AB보다 작은데 삼각형이 안 그려지고 이렇게 일직선 위에 있을 때는 이 길이가 AB가 된다는 거죠. 다른 건 다 AB보다 작은데 얘가 AB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때가 최대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에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P라는 점이 AB를 이은 직선의 방정식 위에 P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AB 두 점을 아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고 그 위에 P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AB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도 되고 우리가 얘를 봤을 때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푸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지금 AB라는 거 보면은 얘 5,1이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2,8이란 말이야. 얘를 봤을 때 지금 기울기를 구해보면은 기울기가 여기서 여기 빼면 7이고 여기서 여기 빼면 마이너스 7이니까 7분의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 되죠.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그러면은 결국에 여기 이렇게 봤을 때 여기 각이 몇 도라는 소릴까요? 45도가 되겠죠. 여기가 45도가 되니까 여기 지금 길이가 1인 걸 안단 말이야. 그래서 1 해서 이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그냥 루트 2다 라고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푸는 게 베스트고 근데 여기서 얘가 특수각이니까 여기가 45도다 라는 거 이용해서 A의 y좌표가 1이니까 여기 길이 1일 것이고 그럼 여기 길이도 1이니까 길이는 루트 2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죠. 되나요? 결국에 직선이 이렇게 있었을 때 A, B, C가 이런 식으로 한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A, B를 얘네 둘 이용해서 만든 기울기랑 얘네 둘 이용해서 만든 기울기가 똑같아야 한 직선 위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A랑 B 이용해서 기울기 만들어 보면은 얘네 둘의 기울기를 보면은 똑같이 x 차분의 y 차니까 a-3에서 2 빼주면 a-5분의 3에서 0 빼주는 거니까 3 될 것이고 그리고 BC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랑 a-3이니까 이쪽에서 이쪽을 빼줄게요. 그러면은 a-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는 거니까 a-1분의 3에서
1-1을 빼주는 거니까 얘가 더하기 a-1로 바뀌면서 a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이 한 직선 위에 있으려면은 얘네 둘이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얘랑 같다 잡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뒤에는 계산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라고 하면은 직사각형의 정중앙을 지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직사각형에서 정중앙을 찾아야 되고 얘도 2등분을 해야 되니까 이 직사각형에서 정중앙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를 봤을 때 여기 지금 여기 길이 2고 여기 길이가 4다 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죠. 그러면은 2고 4니까 정중앙이 되려면 1이랑 2가 돼야겠지. 이제 여기가 0,0이었으니까 여기 좌표는 자연스럽게 1,2가 될 것이고 똑같이 여기도 정중앙 찾아보면은 이 길이가 지금 2부터 7까지니까 5 될 것이고 4부터 7까지니까 여기 길이가 3 되겠죠. 얘 정중앙 찾아야 되는 거니까 2분의 5랑 2분의 3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될 것이고 그 여기에서 2분의 5, 2분의 3만큼 늘어난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2,4니까 얘 좌표는 2에서 2분의 5만큼 늘어난 거랑 4에서 2분의 3만큼 늘어난 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여기 좌표 구할 수 있고 여기 좌표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제 이 점 1,2인 거 알고 얘 계산해 보면은 이제 2분의 9, 2분의 11이 될 텐데 얘랑 얘를 동시에 지나야 되는 거니까 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두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기울기 먼저 구해보면은 얘가 얘에서 얘 차이랑 얘에서 얘 차이 해주면 되니까 x 차이 먼저 보면은 2분의 9에서 1 빼주면 될 것이고 y 차이는 2분의 11에서 2 빼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분모 2분의 7 나오고 분자도 2분의 7 나오니까 기울기가 1이다 라는 거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얘 기울기가 1인 거 아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 여기 이 점을 대입하든 이 점을 대입하든 대입을 해주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x에다가 1,2 대입한다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직선의 방정식 구했으니까 이 직선이 k, 2k-1을 지난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k랑 2k-1 대입해서 k 값을 구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2k-1은 k 대입해보면 k-1에 플러스 2니까 k 더하기 1이 될 것이고 그럼 k 값 2다 라는 거 계산으로 구할 수 있겠죠. 괜찮죠? 여기서도 어쨌든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었을 때 이 넓이가 지금 3대 2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BC라는 직선을 이제 밑변으로 보면은 둘의 높이가 결국에 A에서 BC의 수렴을 내린 거 얘로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얘네 둘의 넓이의 B는 높이가 똑같으니까 밑변의 B랑 동일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3대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결국에 D라는 점이 BC의 3대 2 내분점이니까 D라는 좌표 구해서 D랑 A 좌표는 알려줬으니까 얘네 둘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계산 안 할게요, 굳이.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되고
지난번에 한 거 이어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게 얘랑 얘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얘가 표준형이고 얘가 이제 일반형이 될 텐데 우리가 이제 표준형을 쓸 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 얘가 첫 번째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해서 그리고 두 번째가 나중에 좀 이따 배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 어쨌든 두 직선 사이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한다고 했을 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랑 만약에 a-x, b-y 그리고 c-는 0이라는 직선을 둘 다 지나는 교점을 구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직선이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이런 식으로 있다 했을 때 여기 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냐면 얘에다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에다가 얘를 실수배하면 된다 했죠. 그래서 k 곱하기 이 아랫직선 이게 0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얘도 지나고 얘도 지나는 둘 다 0이 동시에 될 때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번 시간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미지수 k나 m 같은 게 나오게 되면은 무조건 일단 그 미지수로 묶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미지수로 묶었을 때 얘의 값에 상관이 없으려면은 무조건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되죠.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게 많을 텐데 어쨌든 여기서는 직선 두 개 나왔고 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날 때는 이런 식으로 식을 잡고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에서 추가돼서 만약에 직선이 평행하거나 수직 관계에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직선을 잡을 수 있을지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직선이 평행하다고 먼저 생각을 해볼게. 이런 식으로 이제 평행하다고 하면은 둘이 뭐가 똑같은 거예요? 기울기가 똑같은 거겠죠? 기울기가 똑같은 거니까 이 형태, 일반형 형태에서 봤으면은 만약에 얘 직선이 mx 플러스 n이라고 해. 그러면은 얘 직선의 기울기도 무조건 m이 된다는 거겠죠. 얘도 무조건 기울기가 m이 될 수밖에 없고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직선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n-랑 n이 똑같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둘 다 똑같이 mx 플러스 n이잖아. 직선이 완전히 일치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일치하는 경우에서는 이제 평행한다고 안 하니까 우리가 만약에 평행한다 했으면은 기울기는 똑같대. 둘의 y절편은 달라야겠죠. 달라야지만 평행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똑같이 만약에 수직인 거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경우에는 이 직선이 이제 m-x 플러스 뭐 b 이런 식으로 잡았다고 하면은 일단 수직인 걸 알려면은 증명은 나중에 하고 수직이려면은 둘의 기울기의 곱 m이랑 m- 얘네 둘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수직이려면 m이랑 m- 둘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거든. 얘를
그러니까 증명을 알아둘 필요는 없는데 맨 처음에 배울 때 증명을 알아두면 그래도 나중에 쓸 일이 많아서 만약에 증명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0,0을 지나는 두 직선 있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y는 mx라는 게 있고 똑같이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수직인 직선을 m-라고 하면은 얘를 만약에 m-x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얘네 둘이 x는 1이랑 만나는 교점이 있을 거 아니야. 얘의 교점을 보면은 여기는 x좌표가 1이니까 1,m 되겠죠. 여기 좌표는 1,m 될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우리가 수직인 걸 아니까 이 길이 구할 수 있고 이 길이 구할 수 있죠. 이 길이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길이 다 아니까 피타고라스 쓸 수 있죠. 피타고라스 쓴다고 했을 때 여기 길이 제곱 먼저 보면은 0,0이랑 1,m 사이의 거리니까 제곱하면은 1 더하기 m의 제곱 될 것이고 이거랑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 0,0이랑 1,m-의 제곱이니까 1 더하기 m-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길이의 제곱은 이거가 될 거고 이 길이의 제곱은 이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이 길이의 제곱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얘가 이 길이의 제곱이랑 똑같은 거니까 둘 다 1,m, 1,m-니까 x좌표 똑같으니까 결국에 y좌표의 차이가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은 m에서 m-를 뺀 거에 제곱이랑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은 이제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식 3개 안 다음에 얘를 피타고라스 쓴 건데 얘 지금 전개해 보면은 아래식 m제곱에 m-제곱에 마이너스 2m m-죠. 얘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m제곱 날라가고 m-제곱 m-제곱 날라가면은 2가 마이너스 2m 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m-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 증명을 알아둘 필요는 없지만 이런 증명을 통해서 둘의 직선의 기울기가 수직이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오면 이제 쉽잖아. 평행하면 앞에 기울기 똑같으면 되고 수직이면 둘의 기울기가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된다 라는 건데 이런 형태로 나올 때가 있어. 직선이 그런 식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똑같이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형태가 표준형으로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계산이 빠르면은 무조건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바꿔서 푸는 게 쉽거든. 너네가 계산이 빠르다는 가정하에. 근데 이제 1학년 때 이 직선의 방정식만 배울 때는 그냥 공식을 외워두고 있는 게 편해요. 얘를 넘겨서 생각하기보다 만약에 얘네 둘이 평행하대. 평행하면은 어떤 식으로 보면 되냐면 둘의 x 개수의 b 그리고 둘의 y 개수의 b가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a-분의 a랑 b-분의 b가 똑같으면 된다는 거죠. 이랬을 때 이제 평행한데 만약에 c-랑 c의 b도 똑같아. 그러면은 윗직선이나 아랫직선이나 똑같아지죠. 그러면 이제 일치하는 게 되는 거니까 이때도 상수항인 c-랑 c는 개수가 b가 달라야 된다는 거지. 이게 만약에 같으면 일치하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수직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봐주면 되냐면 x 개수들의 곱이랑 y 개수들의 곱이 0이 돼야 돼요. 합이. 얘가 뭔 소리냐면 a-랑 b-가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수직이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얘를 지금은 외워두는 게 문제 풀 때 편할 거고 나중에 2학년이나 3학년 올라가면은 이제 굳이 표준형에서 이런 식으로 수직을 잡지 말고 무조건 일반형으로 바꿔서 풀어주는 게 편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팁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이제 만약에 이 직선이랑 수직인 직선을 잡고 싶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두 기울기의 그 AA랑 BB가 합이 0인 걸 알잖아. 그래서 얘를 직선을 잡을 때 만약에 얘랑 수직이다 라고 했으면 B랑 A랑 자리를 바꿔요. BX, AY 그런 식으로 하면은 AB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은 결국에 AB 마이너스 AB 되니까 0이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직선을 잡고 문제를 풀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일반 표준형 직선이 이렇게 나왔는데 얘랑 수직인 직선을 잡아라 라고 했으면은 그냥 이제 이거 이용해서 막 값을 때려 넣는 게 아니라 애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4x 플러스 3y 플러스 2 얘랑 수직인 직선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4랑 3 자리 바꿔서 3, 4 쓰고 y 앞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직선을 잡으면은 여기 상수항만 구해주면 되니까 문제를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직이 어쨌든 평행이면은 x 계수비랑 y 계수비가 같으면서 상수항 계수비는 달라야 되는 거고 수직일 때는 x 계수의 곱이랑 y 계수의 곱이 더했을 때 0이 돼야 된다 라는 거를 알아두고 문제를 풀면 돼요. 안 어렵죠? 여기까지. 우리가 만약에 세 직선이 안 평행한데 두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나머지 한 직선이 이 점을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직선이 그려지면은 얘도 어떤 방식에서도 삼각형이 안 그려지잖아. 이럴 때도 이제 삼각형이 안 그려진다는 거죠.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때도 삼각형이 안 그려질 것이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직선이 이제 나왔을 때 삼각형이 이루어지는 조건이라던가 아니면은 직선이 평면을 몇 개로 나누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 얘가 되면은 얘는 이제 평면을 6가지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고 만약에 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이런 식으로 문제에 따라서 평면이 막 몇 개로 나눠졌다 이러면은 6개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7개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걸 너네가 직접 그려보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삼각형이 어쨌든 이루어지지 않는 조건은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문제를 풀 때 이용해 먹으시면 돼요. 7번부터 해볼게. 유형 7번 이제 25번 같은 거 보면은 여기서 이제 4x 나올 거고 여기서 y 여기서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묶일 거잖아 k로. 그리고 k 아닌 것끼리 묶어주면 된다는 거죠. 맨 앞에 거에서 x 나올 거고 뒤에서 마이너스 2y 그리고 마이너스 5 얘가 0이 된다는 건데 지금 저 식이 직선이라는 게 얘가 k의 값에 관계가 없다고 했으니까 k로 묶여있는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k의 값에 관계없이 얘가 뭐가 들어가든 얘가 0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해서 두 개를 연립해주면 점 P라는 게 나오는 게 되는 거겠죠. 졸려? 그래서 이제 두 개 연립해주면은 4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고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5는 0이다. 이제 이거 두 개 연립을 해주면 되고 연립해주면은 x가 1 y가 마이너스 2
2가 나오게 될 거예요. 제가 머리로 한 거라서 계산을 직접 해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2일 때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된다는 거니까 결국에 이 p라는 점이 1, 마이너스 2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p랑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물어봤으니까 얘랑 0,0 사이의 기울기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기울기는 1분의 마이너스 2다 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 이제 미지수가 나오면 무조건 미지수로 묶은 다음에 00인 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라는 거고, 다음 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얘도 직선이 이제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미지수가 없고 하나는 이제 미지수가 있죠. 그럼 이제 미지수가 없는 거는 그냥 그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미지수가 있는 거에서 쟤를 여기선 지금 m이니까 m으로 묶었을 때 분명히 반드시 지나는 한 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단 왼쪽 거는 그냥 직선이니까 냅두고 오른쪽 거를 만약에 m으로 묶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m으로 묶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m에 x-2고 플러스 y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얘가 일단 m의 값에 관계없이 어떤 점을 지난다 라고 하면은 여기 m이랑 묶여있는 것도 0이 되고 안 묶여있는 것도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x는 2고 y는 마이너스 2가 될 때 0이 되는 거니까 이 직선이 무조건 2, 마이너스 2를 지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m으로 묶어서 정리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두 직선이 이제 둘 다 그릴 수가 있단 말이야. 어떤 식으로 그릴 수 있냐면 저 왼쪽 식부터 먼저 그려볼게요. 왼쪽부터 그려보면은 얘 y는 넘기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니까 대충 그렸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제 y는 2x 플러스 4라는 게 그려질 텐데 이 오른쪽 직선이 기울기 어쨌든 y눈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y는 마이너스 mx 플러스 2m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얘가 어쨌든 기울기가 지금 미지수니까 어떻게 그려질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얘가 어쨌든 반드시 2, 마이너스 2라는 점을 지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점이 있었을 때 직선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고 다양하게 그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얘가 제2사분면에서 만난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게 무조건 여기 부분에서 만나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점을 지나면서 여기 부분에서 만나줘야 된다는 거니까 직선이 어떤 식으로 그려질 수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도 그려질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는데 범위가 나온다는 거지. 여기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이 x절편이랑 y절편을 봤을 때 여기 지나는 거랑 여기 지나는 거 했을 때 이 사이에서 움직여야 이 빨간 직선과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직선의 방정식을 아니까 여기 x절편이랑 y절편을 둘 다 구할 수가 있잖아요. y절편 구해보면 0,4가 될 것이고 x절편은 여기다가 y가 0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0이 되겠지. 결국에 한 점은 반드시 아는데 그 점을 마이너스 2, 0이랑 지날 때의 기울기랑 0,4를 지날 때의 기울기 사이에 존재해야 여기 이사분면에서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돼요? 일어나. 그래서 이제 얘 지금 2, 마이너스 2인 거 아니까 0,4랑 기울기를 생각해보면은 여기서는 얘가 기울기가 얘랑 얘를 지나는 기울기니까 2 마이너스 0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얘는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일 때일 것이고 얘일 때 x절편이랑 지날 때는 마이너스 2, 0이랑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인 거니까 얘는
2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빼기 0이다 해서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건데 결국에 얘랑 얘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m인 걸 알잖아요. 마이너스 m이라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에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등호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볼게. 등호가 들어가면은 이제 사실상 여기서 만나는 거고 여기서 만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분면에서 만난다고 했으면은 x축이랑 y축에서 만나는 건 이 사분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되나요? 그래서 m이라는 거는 범위가 2분의 1부터 3까지다 라는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미지수의 문제가 나오면은 그 미지수를 묶은 다음에 걔가 반드시 지나는 한 점을 잡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유형 9번 36번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얘는 이제 두 직선이 나오고 그 두 직선의 교점이랑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얘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가 이 두 직선의 교점 그냥 두 개 연립방정식 해서 구해주든가 첫 번째가 연방 연립방정식 통해서 교점을 구할 수 있잖아. 어쨌든 얘랑 얘 연립하면 교점이 나올 거니까 교점을 구해서 풀어도 되고 근데 이제 저희는 두 번째 방법 얘랑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쟤를 x-y 플러스 1이랑 그리고 3x-2y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쪽에 k배를 하든 이쪽에 k배를 하든 실수배를 했을 때 그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죠. 좀 더 쉬운 거에 계산을 하는 게 좋으니까 얘가 좀 더 깔끔해 보이니까 여기다가 실수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순간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 직선이 1,-1을 지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1이랑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k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1이랑 마이너스 1 대입해 보면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3k에 뒤에 1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3에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니까 이게 0이 된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제 k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계산해보면 x는 2x 될 것이고 플러스 y에 마이너스 2y니까 마이너스 y 그리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고 얘라고 했으니까 그냥 똑같이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면 된다는 거죠. 안 어렵죠? 그래서 이제 a가 2고 b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a 더하기 2b다 하면은 이제 답이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잡아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풀어주면 돼요.